우리가 다루는 포스트그레스QL은 SQL을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서 관계란 그림과 같이 여러 테이블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운 포스트그레스QL 그리고 가벼워서 많이 사용되는 SQLite, 한때 오픈소스 최강인 MySQL에서 독립해 나온 MariaDB, 업계 1위이자 엄청 비싼 오라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SSQL이 시장에서 자리 잡은 6개 RDB입니다. RDB가 아닌 것도 있어요. SQL을 안 쓰는 NoSQL DB들.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건 문서형 데이터베이스인 몽고DB, 그리고 몽고DB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카산드라가 있어요. 이 외에 페이스북도 그래프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고 알고 있고요. 어쨌든 RDB, 즉 SQL을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 당분간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왜? 업계 표준이니까요. 왜 이렇게 테이블을 나눠놨을까? 하나의 테이블만 있으면 엄청 편할 텐데 왜 5개씩이나 나눠놨죠? 이것은 데이터의 중복 그리고 널값이라고 부르는 공백값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잘 보죠. 게시판입니다. 아이디가 필요할 것이고 글에 대한 데이터, 댓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모든 걸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잘 보시면 중복이 발생하죠. 빨간색이 중복입니다. 호프123님, 그러니까 코리니님은 하나의 글에 2개의 댓글을 썼죠. 자기가 쓴 글에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자기가 쓴 글에 댓글을 한 번 더 썼어요. 그래서 중복이 발생한 겁니다. 어떤 중복? 닉네임에 대한 중복이 발생했잖아요. 여기서는 닉네임에 대한 중복만 발생했는데 만약에 사용자의 정보, 다른 정보들이 있다면 비밀번호라든지 사용자 소개, 사용자 집 주소, 전화번호까지 중복이 되겠죠. 쫙 늘어서 가지고 중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 조교행님은 이미 한 번의 글을 썼는데 다른 글에 댓글을 달아서 중복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로는 공백이 있어요. 첫 줄처럼 글만 쓸 경우엔 뭔 소리냐? 여기 테이블의 첫 줄처럼 글만 쓸 경우엔 댓글이 없죠? 댓글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는데도 하나의 테이블만 쓰니까 공백, 즉 널값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글은 안 쓰고 댓글만 썼는데 그래서 널값이 발생한 겁니다. 왜? 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댓글에 대한 데이터만 있잖아요.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죠. 지금 얼마 안 되는 데이터도 이런데 쓰여진 글만 몇천 개, 댓글만 몇만 개, 이런 서비스를 운영한다 하면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래서 이런 중복 문제와 널값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테이블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개의 테이블로 나누어 볼 거예요. 글 테이블, 사용자 테이블, 댓글 테이블. 그러면 글 테이블은 글만 담당하고 사용자는 사용자만, 댓글은 댓글만 담당하겠죠. 그런데 글 테이블의 경우엔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댓글 테이블도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고 어떤 글에 달린 댓글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댓글에 해당하는 글 아이디와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원래 테이블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된 키는 프라이머리 키, 줄여서 PK라고도 하고 한국어로는 주키라고도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가 포스트그레스QL 테이블 크리에이트 할 때 만들어 봤죠. 그리고 내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있는 PK를 포린 키, 줄여서 FK, 한국어로는 외래 키라고 부릅니다. 댓글 테이블의 주키는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는 각 댓글의 아이디죠. 1, 2, 3, 4, 5, 6, 7, 8, 9, 10 자동 증가하는 시퀀스고, 그 댓글을 누가 썼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글 테이블의 PK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댓글 테이블의 첫 번째 FK, 그리고 누가 댓글을 썼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 테이블의 PK인 ID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댓글 테이블의 두 번째 FK, 포린 키죠. 어떤 테이블에 FK가 있다는 것은 FK, 포린 키, 외래 키, 어떤 테이블에 FK가 있다는 뜻은 다른 테이블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왜? FK를 통해서 다른 테이블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 테이블만 보면 댓글 아이디 1번은 FK 2개가 없으면 어떤 글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FK가 있으니까 무슨 글인지 알 수 있죠. 1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지금 동그라미대로 1번을 따라가서 글 테이블에 가서 1번을 읽어보면 무슨 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조교행님의 첫 글 흐흐였네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은 FK, 포린 키입니다.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나눠 놓으니까 데이터가 몇천 개, 몇만 개 늘어나면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널값도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자원들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도 훨씬 편리합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RDB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연구해도 논문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현실의 추상적인 문제를 표로, 즉 테이블로, 그것도 여러 개로 나눠서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방법론. 지금부터는 개발하는 과정을 쭉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개발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 뭐죠? 맨 처음 하는 일은 UI를 먼저 짜는 거예요. UI는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여러분의 웹앱 화면이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상상해보고 그려보는 겁니다. 왜? 현실의 문제니까. 현실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배달앱 만든다고 치면 로그인할 건지,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은 뭔지, 어떤 버튼들을 둘 것이고, 버튼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 뜨고, 누르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가게 정보가 뜰 것이고, 메뉴가 있고, 주문하기 누르면 가게로 주문 정보가 정송되고, 주문 정보가 정송되고, 리뷰에 대한 정보도 있고, 엄청나게 많다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눈에 보이게 그리는 겁니다. 회사에서 주문 제작을 요청한 고객, 그리고 디자이너와 함께 기획서와 UI를 만드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 ERD를 설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UI를 보고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지 파악해보고 RDB 형식에 맞춰서 테이블을 나누고 관계를 설정하는 일이 필요해요. ERD는 DB의 꽃입니다. RDBMS의 꽃입니다. RDB의 꽃이에요. DB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우리가 DB 설계만 잘해도 DB의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바꿔야 됩니다. 개발하면서 반드시 원래 목적대로 만들고 있는지 검토하고 혹시 빼먹은 게 없는지 잘 작동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ERD를 SQL 문법으로 바꿔서 실제 테이블로 바꾸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SQL 문법, 저번에 시간에 한 거 있죠? SQL 문법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UI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딩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시간을 잠깐 동안 가질 거예요. 생각을 문서화하고 그려보고 가상으로 작동시켜 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